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11시 58분이고요. 12시 살짝 지나면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아시다시피 요 웨비나잼이라는 툴로 웨비나를 그동안 해왔죠. 이 온라인 설명회를.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저희 운영팀이 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오늘 내용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4일 전에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탑10 학교 입학사정관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대학 캐주얼하게 얘기 좀 나누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와서 저랑 만난 거를 밝혀지는 걸 바라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어딘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제가 그분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대학 얘기하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한국에서 돌아다닐 때 좀 알려드리고 대학 얘기 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저희 매트리큘레이션 프로파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근 3년 동안 대학 보냈던 그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좀 이렇게 홍보하면서 좀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되게 글쎄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죠. 뭐 계속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변화 속에서 항상 기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번 24, 25 입시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 또 예상에 맞았던 것들 또 앞으로 또 하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 오늘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지금 이제 오후 12시입니다. 잠시만요. 네, 7월 5일 오늘 토요일이죠. 근데 저희가 7월 16일이 수요일이에요. 제가 지금 달력 보고 있는데 7월 16일, 17일, 18일, 19일 수목금토해서 학년별로 나눠서 웨비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수요일은 이제 9학년 이하 학생들 라이징 기준입니다. 그래서 8학년, 9학년이 제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0학년, 그 다음 11학년, 그 다음에 7월 19일에는 이제 라이징 시니어 분들을 위한 웨비나를 좀 따로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조금 더 복합적인 내용들 저희가 항상 웨비나 신청을 받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하시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입시죠.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가 상담실인데 제 쓰고 있는 여기 앞자리가 이제 여기 의자가 3개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담하실 때는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이죠. 대학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냐. 그리고 요새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냐만큼 또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뭐 합니까? 또 한마디로 그죠? 졸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많아요. 뭐 공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데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요즘 또 트렌드에 맞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맡기시거든요.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돕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조금 더 대학 입시에 포커싱이 있겠지만 그 과정 내에서 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학생이 아주 좋은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뿐만 아니라 잘 생활하고 또 비싼 대학, 비싸잖아요, 대학들, 그죠? 거기서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2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시작할까 합니다. 2025년이 왜 기회인지를 알려드립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3일 전인데 3일 전에 한국의 10위권 학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0위권 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왔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대학 얘기하면서도 미국 내 현재 많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궁금하신 거 이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 요청해 주세요. 꼭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직전에 한 어머님께서 오프라인인 줄 아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교실 한 군데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끝나고 또 그분 상담 또 오셨는데 상담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아니면 이메일로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뭐 크게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 트렌드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시대 정신들 그리고 세션 3라고 적어놨지만 뭐 1 끝나고 2하고 3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프린슨 리뷰 혹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배웠던 방식들 어떻게 하면 요 정도 점수대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할 때 올해는 홍보할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3.3인데 NIU 간 아이도 있고요. 3.5 정도인데 카네기 멜론 간 아이도 있고요. 3.7 정도인데 USC 간 애도 하나 있고 3.8에 간 애도 있고 또 3.9인데 간 애인데 걔는 또 SAT도 안 했는데 UCLA가 또 막판에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뭐 아이빌리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낮은 점수에서 좀 잘 풀린 아이들이 저는 훨씬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홍보를 허락하신 분들 조금 담았고 그다음 예전에 제가 좀 보냈던 아이들 중에서도 예전에 뭐 여러 웨비나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렸겠지만 좀 의미 있는 아이들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웨비나 들으신 분들 아시지만 기승전결을 갖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시간 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집중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냥 중간중간에 보셔도 충분히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항상 구성을 하거든요. 저는 웨비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식사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핸드폰보다는 좀 패드라든가 컴퓨터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핸드폰은 또 너무 디스트랙션이 심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자, 현 미국 대학 트렌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웨비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주일 내에 모든 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우선은 DEI in danger라고 적어놨죠. 자, 이거 미국에서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니네가 미국 대학을 가고 싶고 뭐 미국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미국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가 유학이란 거 하고 있다면 그래도 유학에서의 가장 그래도 좋은 대학들이 몰려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냐.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고 그리고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자. 니네들이 유학생으로서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든 캐나다에서 나오든 싱가포르에서 나오든 한국 국제학부를 나오든 결국은 너의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네가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나도 그렇고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뭐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 유학 갔지 처음에는 뭐 우리가 무슨 국비장학금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았으면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국제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어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컬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컬처는 굉장히 깊고 진합니다. 27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 US 히스토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깊어요. 근데 미국 현재의 가치와 이 모던한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DEI를 이해하시면 돼요.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인데 쉽게 말해서 다양성을 평등하게 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나중에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요 가치가 questionable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되묻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가치는 사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가치였어요. 포용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은 멜팅 팟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옛날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요즘은 멜팅 팟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그리게이션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심하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학들은 이 DEI에 대한 가치를 표면적으로는 이제 너무 내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요.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하버드도 22억 달러가 프로즌 됐다가 지금 트럼프랑 싸우고 있죠. 콜롬비아도 4억 달러, 유펜도 1억 7,500만 달러,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들 자꾸 DEI 외치고 있고 다양성만 외치고 있으면 어떡하니? 니네 미국 대학인데, 난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그러니 진짜 너 그럼 돈 안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 DEI 오피스 자체를 조금 스케일 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대학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제 이메일로 만나든, 뭐 어떤 컨퍼런스, 온라인 컨퍼런스로 만나든, 한 9월 달에 또 올해는 오하이오라는 데서 이제 전미입학 사정관 협회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만나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해요. 그냥 대학들의 가치라는 건 결국은 학문을 키워나가는 곳이고, 미래의 인재를 길러나가는 곳인데, 오랫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가치를 한 분이 그렇게 해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DEI는 danger,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AI's inevitable 써놨는데, 요거는 정말 이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2023년 볼티모어 컨퍼런스 때 챗 GPT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때는. 다른 게 있긴 있었지만 거의 안 썼고, 절대 쓰지 말아였습니다. 작년에 갔더니 잘 쓰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UNC라는 미국 내에서 그래도 30위권 안에 드는 이 좋은 대학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AI를 씁니다. 저는 매번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제 AI 툴을 저도 만들어 놨는데, 최신 미국 대학 입학 씬에서 벌어지는 기사들을 제가 스크래핑해서 항상 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 제가 꼭 챙기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AI라는 단어와 admi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대학들도 admission office에서 입학을 사정하는 입학처에서 이 AI를 쓰고 있어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I가 다 학생 에세이를 다 읽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나도 사람이라 있을 텐데, 아니면 우리 입학 사정관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들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학생들한테만 잘 써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잘 활용하면은 엔간하면 과외 선생보다 좀 낫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입시라는 가치에 미친놈 아닙니까? 그쵸? 이거에 제 인생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또 대학들이 이 AI라는 단어를, 챗 GPT는 이제 대명사죠. 챗 GPT, 클라우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그 다음에 저는 요새 다른 것도 많이 씁니다. 러버블이라든가 컬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들 스크래핑하거나 이럴 때 저도 이제 간단한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학 입학처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입학 사정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선입견이라든가,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는 어떤 이런 관성이라든가, 안 좋은 의미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기 위해서, 또 솔직히 인건비도 아끼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 AI를 쓰고 있다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UNC라든가 듀크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7월 5일 원서 컨설팅 안에서 첫 번째 워크샵이거든요. 두 번째 주에 제가 가서 이제 에세이 관련해서 이제 워크샵을 제가 진행하는데, 오늘은 부원장님이 하시는 날이고, AI에게 잘 키워드가 잡힐 수 있게 에세이를 구성해야 돼요.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에세이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한 15분 정도 SAT 얘기할까 합니다. SAT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SAT를 안 봐도 된다라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2020년 3월 달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설명회 때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SAT2가 없어질 거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전거 아세요? 저 SAT2 강사 출신입니다. 제가 SAT2 케미스트리라든가 매스2C로 잘 먹고 잘 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때 뭐 SAT2가 조금 빼고 아예 사라졌으니까 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이제 기억이나 하실까요? 우리가 그죠? 꽤 옛날이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SAT가 옵셔널로 바뀌었지만, 자, SAT는 돌아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수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버드에서 하는 수학 수업이에요. 하버드가 어떤 대학이에요?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뭐 unquestionably, right? One of the best colleges in the world, not just in US, 그죠? 근데 거기서도 학생을 SAT를 옵션을 뽑아보니까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MA5라는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기초 수학을 가르쳐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하버드인데 우리 진짜 어려운 수업 이제 들어야 되는데, 나는 니네들을 월드 리더로 키워내야 되는 대학인데 하버드가 진짜 자랑하는 원하는 수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AT가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GPA로 평가하려고 하니 또 미국에서 GPA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국의 특정 비인가 국제학교 다니는 분들 계실 거야, 자녀분들이. 그리고 그 특정 비인가 국제학교는 몇 번이라도 시험을 봐가지고 A가 나올 때까지 기회를 주는 학교들이 사실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모르지 않아요. 저한테도 확인합니다. 저야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함구하고 살지만 들을 때마다 이놈들이 이런 것까지 아는구나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 학력을 SAT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거의 유일한 거의 비슷한 시험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는 거의 유일한 시험 아닙니까? 그쵸? SAT 물론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이만한 시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SAT는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뭐 하나 있습니다. 트위스트가 하나 있는 게 탑 20 학교 중에서 탑 25까지 넓힙시다. 탑 25 학교 중에서 SAT가 옵셔널로 아직 그래도 그래도 몇 년 이상 간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UC들은 좀 빼고 볼게요. UC들은 또 UC 말씀 드려볼게요. UC 버클리랑 UC LA는 제 SAT를 다시 부활시키는 태스크 포스 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라 보고 있어요. 요번 사이클 때는 UC는 completely SAT blind예요. 내봤자 안 봅니다. 시스템상 안 걸려요. 그냥 아예 막아놨어요. 하지만 자 UC 빼고 탑 25 학교 중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블리그권의 학교 중에서 SAT가 truly 옵셔널인 학교는 노스웨스턴이랑 라이스랑 콜롬비아랑 그 다음에 에몰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옵셔널이라고 해놓고도 아마 옵셔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나요. 이 학교도 진짜 옵셔널 맞습니다. 근데 얘들이 왜 옵셔널이냐? 이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에모리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답을 해준 걸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니네 왜 아직 옵셔널이냐? 니네 에모리인데? 니네 좋은 학교인데? 니네 다른 학교 눈치 안 보냐? 하니까 우리는 애틀란타에 있다. 애틀란타가 어떤 곳이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곳이다. 흑인 인권운동의 성지다. 또 에모리 대학은 우리가 있는 곳은 흑인들의 비중이 훨씬 높다. 근데 너 같은 여기서 너라고 적겠죠 아시아인들. 너 같은 아시아인들이나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은 SAT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SAT를 살리면 이거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니까 되게 미국적이면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모리가 애틀란타에 있죠. 노스웨스턴 시카고에 있죠. 제가 노스웨스턴을 방문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요번에 방문할 것 같은데 라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휴스턴에 있어요. 여기도 스페니시랑 흑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뭐 콜롬비아나 뭐 NYU나 이런 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맨하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근데 어쨌든 SAT는 돌아왔고요. SAT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7월 5일이니까 뭐 저희 학원을 다니시든 다른 학원을 다니시든 SAT가 끝났던 아니면 SAT를 그냥 포기했건 SAT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셨을 수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답이 안 나오셨거나 찾고 계신다면은 이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뭐 리딩이 몇 문제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 시험이 2시간 11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좀 키예요. 2시간 11분 예전엔 거의 4시간 내내 봤거든요. 2시간 11분으로 줄고 리딩 패시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수학이 어려워졌다가 정말 간단하게 요새 디지털 에세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2월에 SAT가 칼리지보다가 발표했어요. 3월 시험부터 문제가 좀 달라질 거라고 네,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우선 이 시험은 지식형 시험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훈련형 시험입니다. 지식형 시험의 대표적인 게 케미스트리예요. 오늘 하나 배우면 오늘 하는 만큼 늡니다. 훈련형 시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골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안 느시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되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10년 했던 사람 그러면 1년에 50시간 했어요. 10 곱하면 500시간이죠. 그 사람이 잘할까요? 하루에 한 5시간씩 매일매일 주 5일 동안 25 곱하기 10주 동안 그럼 250시간이잖아요. 강하게 딱 한 사람이 잘해요?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일주일에 1시간씩 10년 한 사람이 잘해요? 당연히 강하게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이게 우리는 선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에. 어머니들 친구분들 중에서 뭐 옛날에 선출이었대. 그러면 골프 엄청 빨리 늘죠. 뭐 운동하면 다르죠, 그죠? 왜? 그분들은 강하게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훈련형 시험입니다. 강하게 한번 싹 돌려줘야지 주 3일 동안 널렁설렁설렁하고 그렇게 느는 시험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 자랑 좀 하자면 저희는 강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S급의 정말 최고급 강사들을 저희는 왜냐 그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니까 한두 명 가지고 막 한 반에 30명씩 월수금 막 화목포토반 돌리지 않아요.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늡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SAT 전문가가 되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들, SAT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요. SAT 고득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 둘은 좀 다릅니다. SAT 전문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계속 하는 거 1년 내내 그냥 그런 아이들이 학교 공부는 언제 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언제 하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절대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그냥 일요일날 아이들 그냥 집에만 누워만 있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야, 한 세트라도 풀어라. 어디 일요일날 하는 학원이라도 보내자. 저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일요일날 하는 학원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SAT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늘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학원 갔을 때 시간 떼고 와가지고 학교 공부, 학교 숙제 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한 아이죠. 그래서 SAT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방학 때 하시면서 8월, 9월 올해 신설된 9월 시험, 10월 시험을 준비하시고 10월 시험 점수 10월 3일 날 시험 보면 22일 날 점수 나오니까 22일 뒤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이랑 상의하셔서 그 다음 플랜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걸 중간에 딱 두고 플랜을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SAT 전문가예요. 1년 내내 고민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고민할 만큼 가치가 있는 시험까지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SAT는 6가지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rigor, 어려운 수업 듣는 거, GPA, SAT, 이렇게 점수죠, 3개. 그 다음 뭐예요? 액티비티 리스트, 에세이, 추천서, 요 3개. 그러니까 6가지 가지고 듀크 대학 같은 경우는 심지어 6점씩 줘가지고 66에 36점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학생을 뽑을 때. 그러니까 100에서 6 나누면 16.777, 6666% 나오죠? SAT가 1600점이니까 계산하기 편하시죠? SAT 1600점 받아봤자 16%밖에 못 먹는 싸움입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SAT가 중요해진 시기가 있어요.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유학생인지 니네, 네, 국제학교 다니거나, 네, 7월이라 쓰고 우린 SAT나 읽는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할 시기긴 하지만 1년 내내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동기부여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앞에 써놓은 거 비욕망시장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 넷플릭스라든가 배달의 민족은 욕망시장이에요. 욕망하는 아이들이. 가만 놔둬도 합니다. 요즘 나온 오징어 게임 3를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아니면 배고프면 족발시킬 수도 있죠. 돈 있으면 그죠? 근데 이 SAT라는 게임은요. 비욕망시장이에요. 가만 놔둔다고 안 해요. 누군가가 지속적인 피드백과 맞춤 동기부여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학 잘 가기 위해서 SAT를 잘 봐야 되는 거 다 알죠. 그건 너무 약한 동기부여예요.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든 채찍질을 해주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든 계속 밀어주고 땡겨주고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SAT 푹 젖어가지고 가만 놔둬도 SAT 냄새가 나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밖에 안 합니다. 저희한테 월수금만 화목토반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하려면 하죠. 왜 안 되겠어요? 오시면 받으면 되죠. 돈 더 벌고 좋죠. 근데 돈 더 번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SAT 점수가 높아야 져야지만 제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매일 100개가 아니라 올해는 125개입니다. 월요일날 125개 단어 테스트, 화요일날 250개예요. 왜? 월요일 거 125개 더하기 화요일 거 125개. 큐뮬레이티브거든요. 반 정원은 13명. 저희가 브로셔에 15명이라 써놨죠. 근데 저희 13명으로 고정할까 합니다. 가끔 15명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기 싫어서 브로셔에 15명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키인데 매주 반이랑 강사가 바뀌어요. 저희가 금요일날 모의고사 보고 어젯밤에 운영팀은 늦게까지 야근을 했죠. 그 모의고사 본 점수야 저희 갖고 있는 모듈 시간 바로 딱 나오지만 줄을 쫙 세워가지고 아이들의 점수 추이라든가 이런 걸 딱딱 맞추고 아이들이 어떤 강사가 맞을지 생각해서 반을 짜줘야 되거든요. 또 강사도 높은 반 가르치는 강사가 낮은 반도 잘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지만 아닌 강사도 있습니다. 맞는 레벨에 있는 강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특정 리딩 강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중상위권만 맞아요. 최상위권 가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좀 지겨워하고요. 맨 하위권 가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딱 맞는 강사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넣었을 때 이분은 S급 강사입니다. 다른 데 넣으면 그냥 A급 강사가 돼버려요.
강사도 저희가 바꾸고 있고, 봉쇄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6가지의 매일매일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숙제고 일부는 클래스 워크인데 그걸 끝내지 않으면 전 저녁에 남깁니다. 물론 어머님 전화 주셔서 우리가 오늘 뭐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럼 당연히 보내드리지만 그럼 그 모두가 그날 저녁에 밤에 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차나 3주차부터는 아이들이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숙제하다가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그럼 어머님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느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야 8주 하실 거 6주 하고 6주 하실 거 4주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에 어머님 우리 다른 거 해야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마침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욕망 시장이라는 걸 어머님들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신뢰를 가져주시면 분명히 점수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매년 하지만 매년 아이들 느는 게 비슷해요. 저희가 평균 6.3주로 늘었고요. 2024년 기준으로요. 240점을 높였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는 어디서인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 브로셔 같은 거 내면 이거 뭐 가짜 아니냐. 그럼 저희가 교육청에서 와요. 그럼 저희가 다 소명 다 합니다. 저희 학생들 자료 다 보여주면서요. 저희가 브로셔를 안 바꾼다는 건 그게 진짜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뭐 어디 뭐 동네 학원도 아니고 그냥 뭐 뻥쳐갖고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요거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희 SAT 모듈 칼리지 보드 협업한 자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미국 프린스턴 리뷰를 통해서 협업한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음으로 양으로 구하는 제 컴퓨터 안에 무슨 시험지가 솔직히 없겠습니까? 뭐 6월 시험지도 있고 다 있겠죠. 어떻게든 구하겠죠.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 저희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학원이나 어떤 다른 개인이 뭐 시험지를 유출했다. 8월 시험지를 유출했다. 9월 시험지 유출했다. 뭐 얼마를 내셔라. 이런 거 나보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실제 유출을 했다 하더라도 디지털로 바뀐 거는 같은 반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같은 테스트 사이트 안에서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시험 봐도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듈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날 당일날 보는 애도 시험지 살짝 달라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뭐 당장 어떤 특정 시험지 외우고 갔을 때 딱딱 안 맞잖아요. 예전에 뭐 A, C, C, D, B, B, A, D, C, C, A, D 이것만 외워도 딱딱 맞은 시절이 있었어요. 2016년 이전에는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존재했던 페이퍼 SAT 1600점 만점짜리 거기에서도 유출의 방식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바보가 되긴 싫으니까 제가 하진 않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이것도 언젠가 뭐 어떤 식으로 깰 수 있겠죠. 뭐 AI를 확 입혀버린다가 오버라이딩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럴 일 없으니까 좋은 시스템을 찾으셔야 돼요. 저희가 학원 이름 거론드릴 수는 없지만 매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학원 가서 거의 모의고사 봤더니 맨날 1500 나와가지고 실제 시험 봤더니 1200 나왔다. 1300 나왔다. 이번 5월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저희한테 왔어요. 어떤 특정 학원에 제가 싫어하는 뭐 토요일, 일요일 수업 AP 준비해야 되는 기간에 그거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모의고사 봤더니 1500 넘게 나와가지고 5월에 끝나겠구나. 여름 특강 비용 아끼겠구나 하셨는데 딱 봤는데 아이가 뭐 좀 못 봐도 1400이 나온 것도 아니고 120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나서 오신 거죠. 그래서 혹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 시스템은 제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 시스템 제가 얼마나 솔직히 돈이나 이 인력을 투자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 대한민국에서 SAT 학원 중에 정말 유일하게 개발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저희가 입수했던 또 저희가 만들었던 시험지를 직접 올리고 이 안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1명, 2명이 아니에요. 저희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는데 금요일마다 개발자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 터질까봐. 무슨 일 터진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나 투자하기 따라 다른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이 디지털 SAT 나오면서부터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게 예전에 그냥 뭐 어디서 뭐 중국에서 뭐 구해와가지고 그냥 저 뭐 카피 머신으로 그냥 카피 떠가지고 그냥 애들 나눠주고 문제 푸나 아니면 뭐 제가 그렇게 하나 동네 어제 학원에서랑 똑같지만 지금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 거기서 갖고 있는 그 시험지가 절대 실제 시험이랑 맞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저희 재학생 어머님들도 보고 계신데 저희 아이들 점수가 금요일날 보는 점수가 그동안 뭐 다른 데서 하셨거나 아니면 블루북이라는 칼리지보다 제공해서 했던 점수가 좀 낮을 거예요.
그냥 저희는 커브를 전혀 안 넣거든요. 커브가 들어가요. 가산점이.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맞추고 났을 때 가산점 좀 들어간 거 1번. 전체 총점에서 전 세계 평균을 1068이 맞춰야 되거든요. 칼리지 보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커브가 들어갑니다.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걸 다 빼버려요. 학원에 잘하면 뭐합니까? 모의고사. 모의고사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실수를 다 해야죠. 그렇죠? 모의고사 점수 막 커브 잔뜩 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봤자 그거는 가짜 자신감이거든요. 그 실제 시험 가면 아이들 진짜 펑펑 울면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하셔야지만 아이들의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문제 패턴에 대해서는 8월 시험이나 10월 시험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특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출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8월 시험이나 10월 시험은 확실히 저희가 어느 문제 패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다 다른 데서 오고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애들 4주만 듣고 해외로 돌아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지방에 있어가지고 못 듣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동남아에 있어가지고 한국어 여기가 좀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비용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7월 5일인데 7월 11일 날 저희가 인강 론칭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2년 전부터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7월 11일 날 론칭하는데 어머니 그럼 인강 뭐 그냥 갖고 가서 보세요 한다고 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인강 시스템은 관리형 인강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4주짜리를 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4주짜리 그냥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로그인해서 열심히 보시면 되고 학생 화이팅 이런다고 안 한다니까요. 1주를 풀어줍니다. 그 1주 차에 해당하는 인강과 자료와 그 자료별로 문제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퀴즈와 보캐블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킵 트래킹합니다. 이걸 받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전문 상담이. 일주일 뒤에. 만약에 이걸 수행을 했다면 2주치를 열어줘요. 4주치 돈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치를 수행을 했을 때 3주치를 열어줘요. 물론 원하시면 그냥 한꺼번에 드릴 수는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대치동의 시대인재라든가 이런데 대표님이나 원장님도 많이 뵙는데 이게 독학재수 방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하자면. 근데 독학재수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그 SAT에 많이 나오는 보캐블러리라든가 SAT 저희가 갖고 있는 질 좋은 이 자료에 하나하나 문제들을 더 만들어 가지고 문제 하나당 3개, 4개씩 탁탁 붙여가지고 더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또 우리 대표 강사들의 인강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7월 11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특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니면 뭐 다른 데 특강 듣고 계신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요거까지 경험을 해볼까? 얘가 자료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한번 볼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희가 요거를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했고 아마 이 어머님이 이제 이거 제 웨비나 이제 안 보실 거예요. 일단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그 미국 대학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SAT를 6월 시험을 저희가 요 사후 및 휴가 사후 관리가 들어간 인강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학생을 가지고 이 학생이 딱 저희가 7개 풀었습니다. 그 전까지 1400 초반 나왔던 애가 저 7개 풀고 저희 관리 들어간 거 요거만 딱 했더니 1570 나오셔서 끝나셨어요. 꼭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재학생분들 선물 하나 드릴게요. 혹시 휴가 내세요? 저희 특강 도중에? 휴가 내시면 저희가 휴가 때 한번 경험해 주실 때 1주차 한번 싹 열어드릴게요. 꼭 갖고 가십시오. 이거 경험해 보시면은 저 오프라인 특강, 저 온라인으로 또 하는 그룹 특강도 있죠. 과외도 있죠. 이제 인강과 관리형 인강까지 들어간 세트가 저희는 이제 풀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꼭 경험해 보시면 SAT는 쉽게 끝나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SAT를 뺀 대학 준비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버드랑 트럼프랑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버드랑 트럼프랑 처음 싸운 게 아닙니다. 2020년 당시 한 이 정도 때였어요. 7월 한 중반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신 오프라인 설명회를 이때 했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MIT부터 쫙 해서 모든 유학생들 그냥 그 비자를 끊어버린다 갑자기 발표했어요. 어머니도 난리 나셨죠 그때.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도 물어보고 제가 그때 알고 있는 미국 대학들 쫙 다 묻고 낙하게도 묻고 아이스라엘 이민관리고 거기는 뭐 좋은 데도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 물어가지고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그때는 저 신논현역에서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겪어보니까 전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버드를 위시로 하여 미국 최고의 대학들을 괴롭히고 계신 것들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는 2025년 5월 5일 날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서한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밑에 있는 교육부가 있겠죠. 교육부 장관이 린다 맥마훈이라는 분이세요. 린다 맥마훈이 누구냐? 혹시 아버님들 계신가요? 그 프로레슬링 아시죠? WWF였고 옛날에 지금은 WWE. 거기 대표가 맥마훈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가끔 뭐 그 쇼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 와이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와이프가 지금 저 교육부 수장으로 계세요, 미국에. 그냥 뭐 놔두고. 근데 어쨌든 이 린다라는 분이 거버라고 하는 닥터 거버라고 하는 저 하버드 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버드가 그동안 자행했던 친팔레스타인 반 그 유대주의, 영어로 엔타이세미티즘이라 하는데 그 엔타이세미티즘, 그리고 니네들 너무 다이버시티 좋아해, 니네 중국 학생 너무 많아, 그거 좀 약간 뭐라 하는 서한을 보냈더니 거버라는 총장께서, 하버드 총장분이 마치 무슨 9학년 애들 에세이 첨삭하듯이 요 단어는 틀렸고 요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건 그래머가 이렇게 틀렸고 이거는 뭐 어법이 잘못됐고 그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때까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없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하버드가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빡쳐서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버드가 국제학생,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요게 5월 한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5월에 제가 트럼프 하버드 긴급 웨비나에서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사실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어쨌든 그때 그런 일 벌어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를 한번 까고 나서 유학생들 못 받는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약간 무마됐지만 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2020년대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거 그냥 사라질 거라고. 그냥 약간 이렇게 한번 이제 좀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하버드 캠프 하잖아요.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내신문 올해는 8명 옵니다. 8명 와서 7월 28일부터 캠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었어요. 니네들 뭐 그 관련된 기사 같은 거 싹 모아서 좀 달라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 좀 알려주게. 그래서 하버드는 뭐 유학생 편입니다. 뭐 트럼프랑 뭐 싸울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보내주고. 저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왜냐면 이런 위기들이 저에겐 항상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가 결국 요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맨 옆에 96 보이시죠? 이게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언더그레드, 그 학부생들 중에 영국 학생들의 수입니다. 옆에가 타이완 몇 명 없죠? 3명밖에 안 돼요. 중국이 66명이나 됩니다. 저는 솔직히 더 놀랐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 유학 잘 안 가거든요. 13명. 왜냐면 한국 유학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1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인들의 수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혈맹인 영국 학생들의 버금갈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국적인 아이들만 이 정도인 거지, 또 뭐 중국 릴레이트 있는 학생까지 치면 훨씬 더 많고, 또 이거는 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진핑 그분의 손녀분도 하버드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드를 깠다기보다는, 또 하버드 전체 유학생을 깠다기보다는 중국을 깐 거죠. 요게 나중에 제가 나비 효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 바로 할게요. 하버드랑 트럼프랑 싸운다고 그 자체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랑 싸우면서 첫 번째 그의 지지층인 와이오밍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고 있는 미스터 맥도날드라든가,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미스터 앤더슨이라든가, 이런 중산층이라든가 그 이하 백인분들에게, 야, 니네 하버드 가고 싶지? 네. 니네 애들 가고 싶지? 네. 근데 니네 왜 못 가는 줄 아냐? 중국 애들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꽤 먹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재밌어요, 이거 은근히.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DEI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 오래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당연하죠. 멕시코에 이만한 멕시코 사람들 못 오게 벽을 막 이렇게 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게 옳든 그러든 그건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애들이 대학을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 성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개방 정책에 한 방을 먹이고 계세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 엔타이세미티즘. 이 셈이라는 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샘족이라고 있어요. 성경책 읽으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anti-Semitism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반유대주의를 영어로 한 말입니다. 그거를 아니 전 하버드도 약간 주의식 건데 하버드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왜 네가 유대인들을 까고 하고 앉아 있어? 니네가 뭐 무슬림들한테 뭐 받았는데 니네 왜 팔레스타인을 뭐 프리 팔레스타인 해라 그런 데모를 왜 하냐고 하버드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콜롬비아한테도 엄청 깠어요. 콜롬비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혹시 심심하신 분들은 제 웨비나 끝나고 그 콜롬비아 졸업식 영상 올해 거 2025년 거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거기에 콜롬비아는 어쨌든 트럼프가 막 그 하버드까지 까니까 솔직히 약간 무릎 꿇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 얼마나 자존심 상처를 입었겠어요. 하버드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버드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우리 왜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높은 분들이 그 졸업식 와가지고 연설할 때 막 이렇게 하여튼 막 욕하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미국이 참 재밌죠. 어쨌든 하버드가 하고 있는 DEI 정책이나 엔타이세미티즘 마음에 안 들고 있고 역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정치 천재시니까 뉴스메이커를 자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홍보인데 하버드 캠프냐 홍보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크림슨이라는 곳이가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하버드랑 계약을 맺으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글쓰기. 니네 학교에서 글쓰기 제일 잘하는데 보내달라. 난 요새 무조건 그냥 키워드는 글이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글 제일 잘 쓰는 애들은 하버드 크림슨인데 연결해줘서 캠프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또 리라 초등학교라는 데 여름 캠프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하버드랑 트럼프랑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위기라고 봐요. 위기. 이게 위기라는 단어가 까보면요. 위험하다도 있지만 기회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항상 이 터모일이 있을 때, 항상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마 저 코로나 때 주식 투자해서 좀 재미 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부동산 투자에 재미 분들 계시죠? 훨씬 더 예전부터 이런 거 하셨다면 예전에 뭐 IMF 때라든가 2008년 크레딧 크라이시스 때도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회가 보이는데 저는 그때는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는 잠깐 놔두고 지금 저의 눈에는 기회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기회가 보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 한국을 방문했던 탑10 학교의 입학사정관 부부. 제가 밥도 사주고 어디 뭐 경복궁을 이렇게 가이드도 짜주고 그분도 얘기하시지만 아무리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오래된 전통적인 가치인 이 다이버시티와 에퀴티와 인클루시브니스를 건들고 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대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깔 수는 없지만 입학사정관, 이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입학사정관에서는 아직도 우리 학교가 제가 콜롬비아든 하버드든 NYU든 터츠든 뭐 어디든 우리 학교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전 세계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다이버시티를 지켜야 된다는 시대 정신을 거의 대부분 학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드 칼리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레드한 학교들, 그러니까 좀 레드하다 해서 그 우리나라 그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라 레드 칼리지가 쉽게 말해서 리퍼블리컨 공화당, 그러니까 좀 친 트럼프적인 학교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노릴 만한 학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랭킹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무슨 뭐 너무 뭐 개방돼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레드한 칼리지들이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이 전반적인 어떤 입학처에서 생각할 때 그들이 나누고 있는 요것들, 그들의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지 이번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올해가 이거는 입학사정관들과 저희는 거의 비공식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오늘 저 며칠 전에도 그 얘기 나눴는데 올해 중국 애들이 싹 빠질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아마 거의 막 원서를 거의 안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안 낼 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결국 우리 한국 학생들이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이걸 트럼프 1기 때 경험했습니다. 1기 때 경험하고 2기가 되면서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1기 때 제가 정리해놨던 노트라든가 그때 원서했던 애들 2019
2019년, 2018년, 2020년 동안 해던 거 다 싹 꺼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했는데 중국 학생들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또 두려움 때문에 무슬림들이 싹 빠질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할 것들은 누구냐? 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이버시티라는 단어 끝까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이버스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피부 색깔 때문에 다이버시티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의 다이버시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다이버시티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시대 정신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갖고 갈 가치가 다이버시티예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뭐 한국에 살았든 아니면 뭐 경험을 했던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특정된 갖고 갈 가치를 빛나게 해야지 우리가 다이버스한 사람이 되고 인클루시브니스나 에퀴티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나 한국인이니까요. 저는 뭐 영어 이름이 앤더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철호니까요. 저 다이버스하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제가 그 좀 상담하면서 어머님들도 이제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유튜브도 보시고 뭐 제 웨비나 설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시면서 많이 들으시는 게 뭐 뾰족해야 된다라는 거. 뭐 스파이크가 있어야 된다. 뭐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시면 거기에 혹하세요, 굉장히. 틀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학생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뭔가 한 방이 없나 하는데 정말 최악의 브랜딩의 방식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이는 둥근 아이인데 둥근데 뾰족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페이크된 다이버시티를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대학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둥글게 활동했던 아이고 에세이 내용이나 특히 추천서에서 얘는 절대 뾰족한 아이가 아닌데 뭐 에세이 같은 거 읽어보니까 뾰족한 척하고 앉아있고 특히 인터뷰할 때 되게 제가 뾰족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뽑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활용할 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냥 논문 하나 썼다고 그 전문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이 그렇게 전문성을 띌 리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띈다면은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논문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뭐 전 세계를 바꾸고 아니에요. 고등학생 세상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여기까지 왔으니 니네 대학 정말 좋은 대학이잖아. 내가 콜롬비아 가서 브라운 가서 USC 가서 더 익히고 닦아서 엄청난 논문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말랑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둥글게 자꾸 거짓말해요, 애들이. 이거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다음 9학년 10학년 성적 때문에 망할 거라는 생각도 애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9학년 10학년 성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9학년 10학년 성적이 좀 별로기 때문에 아 됐어. 이제 뭐 지금부터 하면 뭐 하겠어. 이러면 망합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9학년 성적이 2.8인데 결론적으로 에모리 학교 입학한 애가 있어요. 오늘 제가 걔는 뺐는데 그 케이스에서 이 학생도 잘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9학년 때는 아무리 2.8이라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괜찮아. 네가 그 이겨낸 것조차도 스토리가 되는데 물론 이걸 우리가 에세이 쓰진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네 선생 중 하나 구워 삶아가지고 추천서에 들어가게 할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어려운 수업 위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넌 어쨌든 SAT 너야말로 1500 안 넘으면 안 돼.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며.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성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만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은 뭐 됐어. 이제 뭐 이미 이번 생 망했는데 뭐 이런 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어놓은 거 이거 집중해 들어주세요. 에세이만 예쁘게 쓰면 될 거라는 생각을 당장 버려주십시오. 왜냐면요. 에세이만 예쁘게 쓰면 될 거면 그거는 정말 20년 전이에요. 에세이 같은 거 예쁘게 표현 같은 거 살짝 바꿔서 예쁘게 써주는 그 능력은 요새 쌉니다. 요새 그 능력은요. 사실 AI 조금 보정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당 한 15만 원짜리 그냥 뭐 어디 아이빌리그 영어 영문학과 나온 강사 그냥 에세이스트로 고용하시면 그거 아무나 합니다. 진짜. 그냥 그것만 하실 거면요. 저기 가세요. 저 크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니면 그냥 아무나 그냥 통해서라도 그냥 어디 영어 영문학과 나온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에세이 쓰게 하세요. 그렇게 브랜딩을 잡는 게 아닙니다. 길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쁜 에세이보다는요. 브랜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를 예쁘게 쓰고 표현 좀 예쁘게 바꾸고 어려운 단어 쓰고 이거 너무 싼 능력이에요. 그냥 대학들은
에세이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입학사정관 2명이 봅니다. 2명이 보고요. 그 사람이 뭐 해주냐.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좋으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슈퍼 패스권처럼 얘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뭐 이게 없는 건 아닌데 2명 중에 의견이 완전 통해서 얘를 무조건 뽑아야겠다면 좀 더 높은 점수 주고 둘이 의견이 갈리면 나중에 둘 다 별로다 싶으면 그냥 완전 리젝 파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세컨 라운드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과 키워드와 키포인트만 내가 서머리로 만들어서 커미티라는 세컨 라운드로 올라가서 그분들은 에세이를 안 봐요. 요거만 봐요. 요거와 액티비티 리스트와 추천서도 동일하게 서머리를 친 거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브랜딩이 잘 잡혀있고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브랜딩이 뭔데?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혹시 삼경영이라는 유튜브 채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웃긴 채널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권혁수라는 또 곽범이나 황재성이라는 그 예능인들이 나와서 그 이경영이라는 사람 성대모사 하는 프로예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막 진행시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성대모사 지름길 낄낄낄 웃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처음에 웃다가 같은 레퍼런스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특정한 액티비티도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해봤자 논문, 대회, 썸머캠프, 인턴십에 우리 아이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가요. 탈북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예쁜 에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중간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에세이는 막판에 나오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 같은 레퍼런스와 같은 액티비티를 두고 마치 이경영이라는 레퍼런스를 두고 권혁수는 사실성, 곽범은 탁한 목소리, 황재성은 과장에 주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풀어내는 거. 이게 키예요. 이게 진짜 키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삼경영 이 채널 보면서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얘기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설명서 좀 갖고 왔거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레퍼런스가 그럼 있으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우선 레퍼런스를 봐야겠죠.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보고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이 학생이 어떤 액티비티를 저희가 시킨 거든 지가 혼자 하거나 갖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끊어냅니다. 똑같은 것들도 끊어내야 돼요. 다 슬라이스 앤 다이스 시켜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마치 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까만 동그라미를 슬라이스 시킨 다음에 다르게 배치하니까 표창같이 나왔죠? 마치 던지는 표창처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연결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실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리핏 드리겠습니다.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도 이 학생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학생의 시선에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세상에 기여할지를 해야 되는데 레퍼런스를 쪼개고요. 다르게 연결해서 세상에 내놔야 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뒤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여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딱 요걸 한 개 딱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3.6 정도에 그래도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죠.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학생은요, 얘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뭐였냐면 얘 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터져요. 종종. 좀 유명해요, 그걸로 사실. 근데 몰카 사건 터지는데 레퍼런스죠, 하나에. 그래서 자꾸 화를 내길래 남자입니다. 얘가 참여한 애는 아니에요, 그 사건에. 논문을 썼어요. 성인지 감수성 논문. 근데 여기까지도 저는 좀 흔하다고 봤어요. 성인지 감수성. 왜냐하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해치되는 상해지는 상황을 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누가 봤어요? 여기까지 좋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었어요. 이걸 잘랐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는 네 논문은 재미 하나도 없다. 네 논문은 너무 어렵다. 너무 무겁다. 특히 그냥 보통 이거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죄책감도 느껴질 정도 논문이다. 그래서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제 웨비나에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요 성인지 감수성을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멀타이버스 게임으로. 마치 그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있거든요. 그 게임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청소년센터 기증을 했고 실제 초등학교에서 이 게임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얘 원서할 때 그 얘기했어요. 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성인지 감수성 게임으로 원서 내는 전 세계 너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도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레퍼런스, 그걸 논문으로 잡으시든 몰카 사건이 터진 걸로 잡으시든 그걸 가지고 쪼개야 됩니다.
쪼개고 그냥 논문에 놔두면 안 돼요. 둥근 논문에 놔두면 안 되고 약간 표창으로 만든 것처럼 다르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대학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럼 대학들은 거기서부터 우와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이버시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슬라이드 순서를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제 화면에 가렸죠. 컬러인데 다이버시티는 이 얼굴 색깔이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하버드 대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저희만 세상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갖고 있어요. 하버드가 뭐 세상의 모든 대학을 다 대별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대학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 82번, 83번 조항을 보면요. 다이버시티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다이버시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냥 캠퍼스 자체가 컬러풀하게 흑인, 백인, 우리 같은 아시아인, 파란색, 이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갖고 오는 학생들의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어떻게 쪼개고 대학에 갖고 오는 이 가치에 대해서 높게 보는 거고 이걸 다이버시티로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버드뿐입니까? MIT도 마찬가지고요.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 이 학생 그걸 잘 활용했는데 이 다이버시티라는 걸로 결국 묶여지지만 특정 레퍼런스를 쪼개는 과정 자체가 참 재밌었죠. 그죠? 한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이 학생은 브라운 대학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친구인데 이 학생의 그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셜 저스티스 애드보킷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학생의 키 액티비티는 뭐였냐면 얘랑 얘기하다가 얘가 이제 보스턴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한국인데 근데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을 잘 갈 것 같아요. 프린스턴에 도움도 받고 있고 근데 자기 주위에 흑인 친구나 스페니시 애들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 왜 공부 못하냐 할까? 잘한대요. 근데 왜 그럴까? 걔들 돈이 없대요. 그래서 야, 그 너라도 잘하자, 씨. 너 운 좋은데, 그지? 그냥 하니까 근데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바이든 때 얘기니까 작년에 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빚 탕감해 준다 않았어요, 선생님? 맞아. 근데 왜 안 해요? 그러게, 우리 같이 찾아볼까 하다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님, 그 퍼블릭 서비스 워커들, 공공 근로자들 자녀분들이라도 좀 빚 탕감해 줍시다. 돈 없잖아. 그리고 그게 당신 공약이었잖아요. 그거와 함께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팟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20분 동안 한 서너 개 에피소드 있었는데 20분 동안 막 화내고 이런 에피소드를 막 넣었습니다. 이 친구도 어떤 특정 바이든 대통령의 돈을 안 깎아주든 뭐든 어쨌든 이 내 친구들이 왜 대학을 못 가? 학생비 때문에, 이 학자금 때문에. 근데 빚 탕감해 준다 했잖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블로그, 팟캐스트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안 보실 수 있지만 대학들은 그렇게 봅니다. 팟캐스트가 잘 되지 않았어요. 뷰 한 13개, 4개? 지네 엄마가 이렇게 바뀌죠. 저도 의리 때문에 들었어요. 이 재미없는 걸 속에 누가 듣습니까? 20분 동안 화만 내는데 영어로. 영어 발음도 그렇게 유학생 영어인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학생은 풀어내는 방식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 학생이 생각하는 들어왔던 화가 났던 그 이니셔티브 뜻. 바이든 대통령이 왜 학자금을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 공약이었는데 이 학생이 택했던 방식은 얘는 나가가지고 유튜브 방송하고 아니면 막 펀드레이징하고 이럴 만큼의 extroverted 이의 성향 막 나서 이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글을 잘 썼고요. 그 글을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는 걸 팟캐스트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엄청 터지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바이든 대통령이 빚 탕감해줬다는 소식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뜻을 가지고 목적성을 띠면서 액션 테이킹을 하고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이겨내는 그릿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 갔을 때도 브라운 대학은 그걸 높게 봤겠죠. 브라운 대학 갔을 때도 이 능력을 더 키워나간다면 언젠가는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대학들이 보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 특히 이 에세이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애들도 가끔 나와요. 하지만 브랜딩을 잘 잡고 그게 어떻게 다이버시티에 연결이 되고 또 아무리 레퍼런스가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슬라이스 앤 다이스 시켜가지고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예상이라 저는 대학 다닐 때 들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다이버시티의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잘만 준비한다면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저희가 하는 방식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뭐 저희를 통해서 하시든 스스로 하시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의 현재 상황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맞는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수행값이 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진단은 저희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인덱스로 학생의 정확한 아카데믹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커먼 노덜 스코어를 통해서 대학들이 보는 시선을 판단합니다. 4LST 어나리시스 학생 습관인데 이건 잠깐 놔둘게요. 이거는 조금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거라. 그냥 UNI와 Making Caring Common 매치란 걸 통해서 Making Caring Common이 뭐냐면 대학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학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대학을 맞추는 여러 가지 진단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학생이 있고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1등 보스턴 라틴 스쿨부터 20등 초트까지 이 리스트가 뭐냐? 하버드 대학교 피더 스쿨 리스트예요. 하버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학교 랭킹입니다. 보스턴 라틴 스쿨의 별명이 뭐냐면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만들어진 게 하버드 대학이다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진짜로요. 보스턴 라틴 스쿨이 하버드 설립하기 1년 전에 설립된 고등학교예요. 네, 어쨌든 이런 피더 스쿨이 왜 있냐? 미국 대학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이 얼마나 잘나는지도 보고 지네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겠지만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GPA 냈을 때 4.0이나 쳐요 우리 학생이. 근데 그 4.0을 대학들이 생각해보세요. 무슨 수로 대놓고 믿습니까? 그냥 액면가로. 아니 이 학교가 점수를 퍼주는 학교인지 어려운 학교인지. 물론 우리가 맨날 받는 보스턴 라틴 스쿨, 필립 애카데미, 렉시턴 하이스쿨 같은 건 알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면 이 정도 급의 학교는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알죠. 맨날 같이 컨퍼런스 하는데 뭐 형 동생 할 텐데 거기서도. 근데 한국 내에서 아니면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서 아니면 미국은 주만 달라도 거의 외국 취급하거든요. 특정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원서를 냈을 때 그 학교의 그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는 게 제가 오른쪽에 SIS 거 그냥 갖다 서 붙여놨는데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문서입니다. 스쿨 프로파일은 사실 구글 찾아봐도 나옵니다. SIS 스쿨 프로파일 찾아도 왜냐면 SIS는 워낙 오래된 학교니까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혹시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아니야. 우리 보통 한국에서 좀 약간 좀 비하할 때 말하는 비인가 국제학교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주가 벗어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스쿨 프로파일이랑 하나 더 있어요. Matriculation Profile이라는 문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스쿨 프로파일은 우리 학교 AP가 몇 개 오퍼되고 우리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랭킹 이렇게 매기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요거는 대학들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Matriculation Profile은 항상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근 4년 동안 특정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몇 명 보냈는지를 적어놓은 문서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이거 거짓말 거의 사기죄거든요. 그럼 이걸 저희는 항상 학생들이 학교를 선정하거나 학생 브랜딩 잡을 때 항상 같이 봐요. 왜냐하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NYU를 많이 보냈네, 보스턴 칼리지를 많이 보냈네, 노스웨스턴을 많이 보냈냐에 따라서 이 대학교가 이 고등학교를 보는 눈이 살짝 리버스 엔지니어로 저는 읽히거든요. 뭐 영업 비법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대로 특정 대학을 근 4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낸 학교가 있어요. 매트리큘레이션 프로파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대학을 분명히 원서 냈을 법한 대학교, 예를 들어 코넬이라 칩시다. 그럼 코넬을 원서 그렇게 매년 냈을 때도 이 대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한 번도 안 뽑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저희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켜서 그걸 추천서라든가 에세이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원서라는 건요. 대학 원서라는 거는 자, 이 핸드폰 대학 원서라 칠게요.
입학사정관 원서를 볼 때 뭔가 궁금해져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액티비티는 왜 했을까? 이거랑 엮었구나. 그 다음, 에세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추천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내가 궁금한 게 해소가 됐네요. 그럼 좋은 원서예요. 궁금한 걸 불러일으키는 게 첫 번째, 그 궁금한 게 해소가 되는 게 두 번째.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특정 고등학교에서 원서가 들어가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이 고등학교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그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전에 7년 전에 한번 뽑아봤는데 와서 개판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흔합니다. 그럼 그 개판 친 그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진짜로. 실질적으로요. 실제 필드에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기셔야 돼요. 이런 부분과 솔루션을 받아가셔야 돼요. 여기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어머니들 보고 계시죠?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실 거고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근데 학생 어떻게 더 잘나게 만들 거와 대학이 뭘 원하는지 해서 프린스이면 대학이랑 맨날 만난대. 저기 다 알고 있대.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라는 변수값에 있어서도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줘야지만 실제 말해서 학생이 잘 됩니다. 네. 그 다음 수행하는 거.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갖고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펜싱협회 부회장이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 7월에 안동에서 대회하거든요. 11월에서 강진한테 대회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3월에는 양구에서 대회를 했어요. 이런 데서 대회를 하게 되면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저희 같은 펜싱협회에서 대회를 왜 유치하냐? 한 1000명이 옵니다. 거기에 뭐 돈도 많이 쓰고 하지만 이 지자체가 홍보가 되고 지자체가 약간 격상이 돼요. 이게 그 군수분들이나 시장분들에게는 업적 중에 하나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가해서 지역 활성화 전략이나 스포츠 이벤트 기획까지 우리 아이들 좀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는 가능합니다. 저희 좋은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저 아시죠? 인턴십 아이들 제가 정말 잘 붙이거든요. 인턴십 더 잘 붙이려고 아예 회사 설립했죠. 탈란티스라고. 예, 제가 코파운더인데 이런 회사들까지도 인턴십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만 인턴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고 웬만한 판단까지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활동을 해왔고 뭔가 이게 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브랜딩을 위해서 필요한데 스무스하게 대학이 이해할 수 있게 또 궁금해하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특정 활동이 인턴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럼 빨리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NIU에 당당하게 합격한 친구입니다. 근데 GPA가 오른쪽 거부터 보세요. 오른쪽이 컨설팅 이전이에요. 3.3밖에 안 됐어요. SAT 없었어요. AP 없었어요. 토플 없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다 없었어요. GPA는 얘는 11학년 저희가 하반기부터 제가 맞았던 친구인데 GPA는 보시다시피 12학년 성적에 솔직히 말씀드려 과외 다 합쳤습니다. 다 이렇게 올렸고요. SAT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할 게 많아가지고. AP는 보시다시피 AP 바이오로 하나 들어갔었고요. 토플 같은 건 점수 만들어서 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됐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브랜딩을 잡고 뭐가 궁금할지에 대해서 이게 마인드맵이라 이런 걸 좀 그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인턴십이 좀 맞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원했던 거는 나중엔 호텔 경영학과 쪽이었거든요. 호텔 경영학과 쪽이나 아니면 마케팅 쪽이었습니다. 둘 다 냈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쪽이나 호텔 경영학과 쪽에서는 이 학생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왔던 그 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에 마지막에 아주 수준 높은 그 hospitality,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호텔에 저희가 인턴십을 붙였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판에 하나 붙이고 다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켜가지고 대학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궁금할 거다 이게 에세이 써주고 이것도 궁금할 거다 에세이 써주고 추천서를 배치해서 잘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SAT도 없이 3.3이라는 점수로 그래도 꽤 좋은 학교 들어간 학생이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GPA는 굉장히 높아요. 4.1이니까 진짜 높죠. 근데 수업 들은 거 잘 보시면요. 쉬운 거만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얘가 운동하던 애였는데 얘는 참고로 USC라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SAT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랑 했는데 점수가 안 만들어졌어요. 1400원 중반까지밖에 안 돼서 제가 고민 끝에 안 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브랜딩을 잡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뾰족한 애가 아닌데 뾰족한 척하면 망한다니까요. 얘는 보통 우리가 미국적인 대학을 생각하거나 학교를 생각할 때 생각이 드는 딱딱 들어오는 그런 스포츠, 리더십 이런 것들로만 저희가 들어갔어요. 에세이도 요 에세이 다른 컨설팅에서 다 까였을 거예요. 뭐 어떤 에세이냐?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얘가 그 경기에 이제 주전 선수로 나가요. 코치가 야 너만 믿는다 해요. 네, 믿어주십시오. 해서 경기 잘해가지고 이겼다. 이게 답니다. 거기서 전우회를 느꼈고 스포츠맨십을 느꼈다. 이게 다예요. 이거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모두가 다 싫어할 에세이인데 얘랑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그거를 메인 에세이로 박아놓은 다음에 얘가 그걸 통해서 만들었던 리더십으로 그 학교에서 줬던 가치들 그 다음에 그걸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얘가 또 뭔가 파운딩 하나 시킨 어떤 그 비즈니스가 하나 있거든요. 매거진 같은 건데 패션 매거진 쪽인데 그런 것들 이게 이어져야지만 얘에 대한 가치를 느꼈을 것이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 뾰족하게 절대 브랜딩을 잡지 않았어요. 둥글둥글하게 잡아서 잘 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얘도 USC 학교 간 친구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은 같은 학교죠. 근데 이 학생도 성적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 3.5에 1300에 AP 하나에 액티비티는 그렇게 많이 없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GPA를 높였고요. 그 다음 1400 후반까지 됐으니까 얘는 점수를 냈었고요. AP도 좀 늘렸고요. 그래서 점수부터 케어하긴 했는데 얘 브랜딩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 친구는요. 킥이 되는 액티비티는 이거였습니다. 얘가 오랫동안 저희한테 오기 전부터 양로원 봉사를 오래 했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럼 세대를 보시게 되면 청소년 위원회는 10대고, 그 다음에 양로원 봉사나 요거는 이제 7, 80대 어르신들 분들이죠. 이걸 저희는 잊고 싶었어요. 지역사회 참여로. 그래서 뭐 논문도 생각하고 다 해봤는데 이 친구는 그쪽보다는 다른 쪽이 맞겠다 싶었는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얘가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에세이 잡을 때 제가 브랜딩 잡을 때 얘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얘는 이런 친구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감정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사람이 있고요. 잘 쪼개가지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후자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뭔가 대화를 할 때 잘게 이렇게 감정을 쪼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살리자가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어르신들 분들, 그 10대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르신들 분들의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였어요. 사진 찍어줘서 그 영정사진 같은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쓰시라고 만들어 드리고, 뭐, 다른 데 쓰실 때 또 어디, 자기 이게 독사진 같은 거 잘 이제 요즘 잘 안 찍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면서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예쁘게 액자 넣어서 프린팅해서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다른 쪽에 또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뭐 특정한 무슨 뭐 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양로원 봉사를 통해 가지고 소통의 중요성 깨달은 게 메인 에세이가 되고요. 서프 에세이 때는 문화 외교. 이 친구가 그 방크라고 아시죠? 일본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도 뭐 참여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게 서프레스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커넥터 이미지를 좀 줬습니다. 이 학생도 그렇게 뾰족한 브랜딩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뭐 둥글둥글한 특집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꾸 너무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해 정확하게 레이아웃이 된 상태에서 뾰족하게 만들어 잘 돼야죠. 저희라고 뭐 프린스턴 보낸 친구, 하버드 보낸 친구 다 있습니다. 뾰족뾰족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올 때부터 뭔가 천재적을 하나씩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들은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탑60 학교 보낸 것도 아니고 탑20 학교 보내고 탑10 학교 보내고 이런 친구들조차도 둥글둥글하게 커넥터 이미지로 점수 만드는 거 함께 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좋은 학교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미국적인 가치거든요. 그리고 계속 물론 뭐 예상이지만 전 올해가 정말 큰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딩을 국제 유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풀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대학들도 판단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원서 덜 들어올까 봐. 우리가 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잘 잡아서 메꿔주면 그들의 고민거리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약간 정리해 드리자면은
현재 미국 대학들이나 미국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상태예요. 이 상황 내에서 저는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징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12학년이든 지금부터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진단값을 찾으시고 학생이 더 할 수 있는 브랜딩 값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브랜딩 해야 되는지 아까 잘 보여드렸죠. 그래서 삼재성이라는 유튜브 채널 인용해 가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다음 대학들이 원하는 가치에 있어서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등학교 내에서 이 학생의 전체적인 그릇을 대줄 텐데 이 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이 세 가지 변수가 드러난 3차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학교라는 변수에 더 훨씬 쪼개지죠. 학생이라는 변수에 훨씬 더 쪼개지겠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쪼개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10차 방정식, 20차 방정식이 되긴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학생에 있어 정확한 진단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라이징 기준으로 6, 7, 8학년 학생들은 저런 식으로 위에서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학생을 훈육 중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브랜딩을 잡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어떻게 결과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큰 힌트는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다면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 궁금해 남겨주시기엔 조금 그렇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상담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또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일일이 다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일일이 못 도와드린다면 저희 부원장님께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조금 이따가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 꼭 도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는 다 있습니다.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 3.3의 NIU 간에 3.5, 오늘 3.5의 카네이 간에는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거든요. 아까 3.6 정도였는데 USC 간 친구, 이런 친구들 다 그 정도 대학 꿈꾸지 못했어요. 저희 어제도 한 학생이 놀러 왔거든요. 대학 붙은 애가. 그러면서 지도 잘 됐지만 저희 같이 친구들끼리 어디 대학 가는지 진행 공유가 안 됐나 봐요. 저한테 묻고 듣더니 걔가 어떻게 거기를 갔어요? 걔가 어떻게 버클리 갔어요? 걔가 어떻게 아이비리그를 갔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해서 걔 되게 잘난 애인데 네 눈에만 별로였던 거지. 아니 성적 좀 떨어진다고 왜 애를 낮게 보고 앉아있냐고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늘 지금 1시 15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옆방에서는 저희 지금 요번에 원서 쓰는 아이들 이제 워크숍이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이게 진행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장 도움이 필요한 12학년 학생 어머님들, 아버님들,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연락 주세요. 지금도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라이징 기준으로 10학년이나 11학년 친구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 아니면 학생 본인분들, 지금부터 대학에 궁금해할 만한 액티비티나 활동들이나 아니면 뭐라도 한번 넣어봅시다. 브랜딩 한번 잡아봅시다. 훨씬 12학년이 수월해질 겁니다. 9학년 학생 여러분들 혹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굉장히 강한 걸 찾지 마세요. 지금 당장 논문 써봤자 대학도 믿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9학년 때는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거 찾는 거 좋아합니다. 대학 얘기하는 거 정말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내용,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퍼스펙티브를 좀 바꿔드렸으면 했고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알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드릴 거고, 압구정에 오시면 프린서 리뷰를 찾아주시고요. 전 세계 어디든 러닝보드, 이 러닝보드가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의 95%는 해외에 있거든요. 결국은 해외 대학을 노리고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 러닝보드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프린서 리뷰 네이버에 치셔도 나올 거고 구글에 치셔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남겨주셔도 제가 보고 답변 드릴 거고 이상 한 1시간 20분 동안 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 원장 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